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다급한 젠슨항, 일론 머스크, 느긋한 한국 디램 업체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SK하이닉스 투자가 그렇게 소망스럽지 않다, 약간 더디다 이 이야기를 연초부터 했었는데요. 주가는 이제 제품 믹스 아주 잘 돼 있어 가지고 가격이 계속 유지되는 통에 수익이 많이 나니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흥분을 하셨는데 좀 보시면 온도차가 있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젠슨항이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삼성전자한테 주문을 준 상태인데 아예 자체적으로 팹을 짓겠다라고 약간 협박성 발언도 지금 일삼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급한데 한국 업체들이 안 따라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숫자로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숫자를 적어 놨는데 카펙스라는 게 있죠. 실제적으로 생산과 관련된 장기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형자산도 카펙스에 포함이 되는데요. 카펙스를 보시면 얼마를 투자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회사로 들어온 현금 아닙니까? 거기서 카펙스를 빼면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회사는 벌어들인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도 돈이 남으니까 얼마나 튼튼하냐 이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 지표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입장이 굉장히 묘한 업체입니다. 워낙 산업의 쌀인 디램을 생산하다 보니까 카펙스를 꾸준히 집행을 하는데요. FCF, 잉여 현금 흐름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많으면 좀 보수적이다, 그 해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SK하이닉스를 먼저 보면 24년을 보시면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들어온 현금이 29조 7,959억이었는데 이 중에서 15조 9,455억만 카펙스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FCF가 13조 8,500억이나 됐거든요. 전년에 만화였던 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죠.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올해는 역대급 영업이익이 발생하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비례해서 늘어나죠. 47조 원이나 되는 돈이 회사로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올해 예상으로 집행하는 카펙스가 24조 7,948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도 모 증권사에서 20조 초반이라고 한 거를 부랴부랴 각 증권사에서 숫자를 끌어올려 가지고 3, 4분기에 엄청나게 집행하니까 24조 7천억을 집행할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무려 21조 원이나 남습니다. 물론 주가는 좋죠. FCF가 많이 남는다는 것은 회사의 어떤 기초 체력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매력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산업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소망스럽지 않죠. 특히 누구한테 소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젠슨항이나 일론 머스크 눈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죠. 데이터 센터를 빨리빨리 지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 전력도 부족하고 칩도 부족하고 디램도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느긋하게 투자하면 디램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짓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도 보면요, 24년에 72조 9,800억 원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들어왔는데 51조 4천억,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매년 집행하는 카펙스가 어마어마하죠. 이걸 집행해가지고 21조 원의 FCF를 남겼거든요. 올해 예상치는 작년하고 비슷한 75조 6천억 원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집행하는 돈은 작년하고 비슷한 51조 6천억만 카펙스로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거의 안 늘었죠. 제가 SK하이닉스를 보수적이다라고 약간 비판했는데 삼성전자는 그보다 더 보수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FCF가 24조 9천억이나 남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는 거죠. 두 회사 다 느긋한 거예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하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8월 결산 법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에서 1라고 적혀 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끝난 거예요. 25년 8월에 결산한 건데 25조 6,653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들어왔는데 집행한 돈이 23조 2,200억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FCF는 따로 계산 안 했는데 거의 금액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을 아낌없이 다 퍼부어 버린 겁니다. 약간 더 공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4년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남긴 게 거의 없습니다. 24년에 두 회사는 많이 남겼잖아요, FCF를. 그러니까 24년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젠슨항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믿고 AI에 우리 명운을 걸자 몰빵을 지른 겁니다. 여기서 카펙스 숫자는요, 그로스 카펙스라고 해서 정부 보조금 다 받은 걸
포함한 거거든요.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공식 발표는 이보다 작습니다. 20조 우리나라 돈으로 되는데 요 3조 원의 차이는 미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숫자가 이게 맞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되느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에서 25%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것도 러프하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그리고 얼마 규모로 늘릴지는 각 그룹의 이 지도층, 그룹의 내부 인사들만 알고 있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0%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숫자를 박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180억 달러 이상 투자할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순 카펙스니까 정부 보조금 합치면은 거의 21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계산해 보면 그로스 개념으로 카펙스가 30% 이상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명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도 마이크론이고 이 비율 증가도 마이크론이 제일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대충 감을 잡겠죠. 숫자만 보시더라도 그동안 제가 했던 이야기가 뒷받침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한국 업체들은 이렇게 느긋하냐? 과거에 아픈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왕창 설비 투자 늘렸다가 몇 년을 고생했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솟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하고 젠슨 왕이 워낙 급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급망을 독려하니까 오히려 다른 생각이 생긴 거죠. 아, 이러면 우리가 갑인데 굳이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요. 마이크론이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론의 규모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이걸 늘리는 건 시간이 걸린다라고 계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부터 의미 있는 카펙스가 집행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고요. 어제 일본에 MJC라고 있죠. 프로브 카드 만드는 회사인데 종목명은 니온 마이크로닉스입니다. 10% 이상 빠졌거든요. 그리고 정착 설비를 생산하는 고쿠사이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이 역시 일본 회사인데 어제 또 10%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두 회사 다 디램의 전공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3분기는 괜찮았는데 4분기 가이던스가 별로 안 좋았다 이래가지고 두 회사 다 급락을 시킨 건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집행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메인 고객이 한국 디램 업체거든요. 지금 많은 종목들이 기대감만으로 굉장히 올라와 있죠. 국내 상장사들, 반도체 설비 회사들, 소재 회사들 보면요. 실적이 생각만큼 팍팍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보수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언제 실적이 정말 좋아지느냐? 내년 하반기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요거는 개발 업체한테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게 일론 머스크나 젠슨 왕 같은 IT 거물들한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를 확확 지어야 되는데 디램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칩 가격, 냉각 설비 이런 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국의 디램 업체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샌디스크도 아예 낸드 생산량을 천천히 늘릴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한 사람 둘에 느긋한 공급업체 이렇게 구도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참 묘한 일인데 주가는 계속 올라갈지 모르지만 실제 한국 산업 생태계를 보면요. 지방에 반도체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중소업체를 보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일감이 없어가지고 주말마다 전화를 돌려서 우리 장비를 좀 써주지 않겠냐라고 영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주식시장만 보니까 야 이게 정말 하락이고 경제가 좋아질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온기가 산업 구석구석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올 연말까지는 주식시장이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오른 가격 때문에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건설 이런 것들이 내년 초에 파열음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판단을 하셔서 연말의 상승세를 잘 즐기시되 항상 주변을 둘러보는 것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